자, 보통 우리가 그렇죠. 한쪽을 죄면 한쪽이 들썩하는 걸 보고 풍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뭐 보통 풍선 효과라 그러면 뭐 강남 3구를 누르면 그렇죠. 강북 쪽에 있는 이제 마용성 쪽이 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서울 전체 지역을 누르게 되면 또 뭐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 쪽이 좀 올라가는 이런 좀 지역적인 풍선 효과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뭐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상품 품목이죠. 이제 한쪽 종목을 누르게 되면 다른 쪽이 좀 움직이게 되고 들썩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아파트 경매 쪽 평균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한 10월까지 제가 기억하기로 10월까지 그래도 평균 낙찰가율이 약 한 뭐 100% 정도로 유지가 이렇게 되어서 오다가 쭉 이제 올라가다가요. 자, 그러다가 뭐 한 2월, 3월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평균 낙찰가율이 거의 한 80%까지 떨어졌어요. 이때는 뭐 그 코로나 상황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2, 16 대책에 대한 효과들이 있으면서 사실 뭐 경매라는 거는 그거를 낙찰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12, 16 대책의 효과 때문에 가격이 하향하는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뭐 평균 낙찰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8월에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이 무려 109%인데요. 자, 이게 통계 작성 이후로 뭐 정말 최고치다.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억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그렇죠. 뭐 한 10억 9천 뭐 이렇게 지금 그 낙찰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오히려 더 높게 더 비싸게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뭐 정말 그 어떤 기대감들 뭐 열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좀 구체적으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삼성동에 있는 그 아셈이라는 바로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용 지금 109제곱미터가 16억 3천만 원에 최근에 낙찰이 됐는데 이게 감정가가 얼마였냐면 감정가가 12억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들이 법원에서 이 아파트는 약 한 12억 5천 정도면 뭐 주변에 있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걸 평가를 하니까요. 12억 5천 정도면 굉장히 마땅한 가격이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16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무려 4억을 높게 한 17명 정도가 응찰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뭐 16억 3천 4억을 높게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무려 130%가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지금은 이제 살려고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토지 대지 지분이 있으니까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경매인 경우에는 이제 그 이런 허가 같은 사항이 필요 없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는 엄청나게 높았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좀 어떨까 해서 제가 다른 쪽도 좀 찾아봤는데요. 지금 우면동이라는 곳이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에요. 그렇죠. 서초 쪽에 우면동이라는 여기는 LH 서초 5단지라는 이 아파트가 전용 85제곱미터가요. 감정가가 9억 400만 원이었어요. 9억 400인가 그냥 9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9억 정도 감정가가 나온 이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에 그 낙찰이 됐냐면 11억 3,100에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경매라는 거는 시세보다 싸게 좀 살려고 해서 이제 그 보통 낙찰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지금 뭐 9억 400만 원짜리를 1억 3,300만 원에 3,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낙찰가율로 보면 약 한 1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삼성동이든 지금 우면동이든 지금 최근에
경매 시장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면서 낙찰가율이 이 통계 작성일로 가장 높은 그런 이제 뭐 그 낙찰가율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당연히 지금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금 뚜렷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 시장에서 내가 매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경매 쪽에 와서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도 뭐 워낙 그 경쟁도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시세보다 높거나 거의 시세 가까운 쪽으로 거의 그렇죠. 낙찰을 받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이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파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는 정말 빌라, 우리가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이제 연립을 보고 보통 빌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쪽의 거래량도 최대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뭐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도 지금 거의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한 7천 건 정도가 거래됐으면 평균적으로 지금 올해 보통 그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한 2, 3천 건, 많아도 한 4천 건 정도 거래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거의 한 배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일어났고 이 7천 건이 넘어가는 게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거의 12년 만에 가장 높은 지금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그 이유야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더더구나 지금까지 그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3억 원 이하라든지 6억 원 이하 같은 그런 뭐 저가 아파트들이 최근에는 정말 심할라라고 우리가 할 정도로 거의 뭐 3억 정도 하던 게 뭐 4억, 5억까지 올라갔죠. 지금 뭐 과거에 한 4억, 5억 하던 아파트들이 지금 6억, 7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노도광, 금강구도 거의 뭐 9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지금 이런 좀 시대다 보니까 결국은 저가 아파트들이 정말 없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세대 연립 쪽으로 뭐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다세대 연립도 패닉 바잉이다. 자, 뭐 지금 뭐 아파트가 안 되라면 다세대 연립이라도 사놓자, 이런 공포 구매가 일어날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은평구 쪽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래 건수도 많이 있겠죠. 강서 쪽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지금 양천 쪽도 그렇고요. 지금 강북 쪽도 그렇고 어쨌든 많은 지금 이제 거래량들이 지역마다 지금 일어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상승도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매매 가격이 평균이 지금 전월 대비해서 거의 한 0.15% 정도가 올라서 정말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그런 가격 상승까지 나오고 있어 뭐 거래량도 금액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아파트 고공행진에 뭐 빌라 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지금 오피스텔 뭐 지금 그 빌라 쪽에 어떤 뭐 대체를 또 할 수 있는 게 최근에 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 쪽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피스텔 전세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뭐 오피스텔 투자라고 하면 전세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오피스텔 투자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월세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오피스텔 전세가가 엄청나게 상승세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갭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거의 서울 중심권역 안에서도 거의 5천만 원 이내, 뭐 아무리 많아도 뭐 큰 대형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뭐 2, 3억 이내에서 뭐 1억 원 이내에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오피스텔 쪽의 전세 강세가 좀 오피스텔 갭 투자 쪽으로 좀 이어지려고 하는 그런 좀 우려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한국감정원 쪽에서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0.03% 지금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아파트 전세값 감당하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세입자들이 그 보통 다세대하고 이제 연립들 같은 경우 전통적인 이제 주거 지역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고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업 지역이라든지 업무 지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번화한 주거지 쪽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역사권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정주 여건이 좀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피스텔 선호도가 이제 당연히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 안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우리가 3대 업무지구다라고 하는 업무지구 가까이에 당연히 많은 또 그 수요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로 업무지구 그렇습니다. 뭐 가장 뭐 그 시내에 많은 그렇죠 일자리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여의도 쪽의 업무지구 그렇죠. 여의도도 지금 금융 쪽에서 지금 많은 특히나 뭐 최근에 이제 파크원 같은 것들이 또 그 입주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지금 많은 또 이쪽으로 늘어나고 또 국제금융의 허브로 지금 또 키우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강남 쪽에 그렇죠. 지금 테헤란로 쪽 업무지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금 삼성동 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잠실까지 이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들이 또 들썩들썩하면서 지금 강남역에서 테헤란로로 지금 이어지면서 삼성역까지 오히려 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3대 업무지구 같은 이런 쪽들이라든지 지금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강동 쪽 같은 경우에도 첨단 업무지구들이 또 들어와서 지금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이런 쪽들도 많이 있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수전략계획 구역을 빼고는 지금 대부분이 다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면서 그쪽으로도 또 정주요건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문정 쪽 같은 경우에도 문정 법조타운뿐만 아니라 사실 문정 법조타운 주변에 있는 그렇죠. 뭐 테라타운이나 M스테이트나 이런 어떤 그런 많은 또 대형 또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문정 쪽이나 이런 쪽들도 지금 마찬가지가 되겠고 지금 또 뭐 강서 쪽으로 오자라면 지금 이제 뭐 마곡지구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많은 지금 그렇죠. 뭐 LG 사이언스 파크라든지 또 많은 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이런 쪽들도 지금 주변 쪽에 많은 또 일자리가 생기면서 결국은 이런 쪽에 정주 여건이 좀 양호한 쪽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계속 오피스텔 선호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뭐 네, 살 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토지까지 그렇죠. 지금 토지 거래량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13년 만에 지금 최대치라고 해요, 이게. 자, 지금 전국의 토지 거래량이 무려 33만 지금 4천 지금 뭐 필지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무려 35.9% 그러니까 지금 뭐 아파트 쪽은 좀 투자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토지 쪽도 오히려 좀 들썩들썩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 토지 거래 면적도 지금 194.71제곱킬로미터니까 어마어마하죠. 면적을 봐서라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39.3%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적으로 보자면 지금 작년에도 하남이 정말 집값이 가장 많이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남은 뭐 이제 그 교산지구라든지 3기 신도시도 있고 지금 뭐 잠실까지 오는 뭐 도시철도 이야기도 있고 많은 호재들이 또 있어 미사 마찬가지죠. 지금 5호선 개통이라든지 그렇죠. 자, 성남 수정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쪽이 재건축, 재개발들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땅값도 많이 올랐고 광명 뉴타운 마찬가지고 과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0년 동안 부동산에 돈이 지금 뭐 계속 많이 몰려 있는데요. 자,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하고 주택연금 같은 이런 대출이 지금 거의 한 461조에서 거의 한 1000조까지니까 10년 만에 거의 2배가 지금 넘어서는 뭐 그런 정도 금액이죠. 그만큼 지금 부동산 쪽으로 돈이 많이 왔다는 거죠. 자, 직접 투자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간접 투자 쪽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이런 쪽도 54조, 10년 전에 54조 정도 였던 게 뭐 최근에 245조니까 무려 4배가 지금 넘어서는 거의 5배 가까운 투자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뭐 금리가 올라가든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때 부동산이 가질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도 비은행권 쪽이 30%에서 40%가 넘어가면서 그만큼 또 위험도 조금 커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